예, 오늘은 그 인간 이재명에 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님을 뭐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건 아닌데요. 예, 그런 거 좋아하십니다. 저분은 스타일 자체가. 그 제가 이제 이 생년월일 시를 가지고 맥리를 많은 분들이 보시고 유튜브에 뭐 올려놓으셨던데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그 모릅니다. 그래서 1964년 10월 22일이죠. 22일이 이제 생일이다. 하나는 또 63년 10월 23일이다. 뭐 이렇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본인도 정확히 모르시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육남매죠. 육남매의 네 번째 아들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뭐 그 당시 어머님들이 일하고 뭐 바쁘고 뭐 하여튼 그 자식 요즘처럼 그렇게 케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 일단은 뭐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명의를 조금 봤습니다. 보니까 64년 음력으로 12월 22일 공구시로 보면은 무인일주입니다. 예, 이것도 편관이 들어가 있고요. 일지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63년 10월 23일입니다. 요거를 18시로 이제 얘기가 또 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을류더라고요. 여기 이제 편관이고 18시로 보니까 또 편관입니다. 그러니까 중년 말년의 편관운이 있기 때문에 이게 관운이 일반 뭐 정부직 공무원보다는 거의 이제 그 선출직 공무원 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건 이제 결과론적으로 다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시면 그러면 나도 알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뭐 일단 결과를 보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2010년 첫째 성남시장 하시고 재선하신 게 14년에 하셨죠. 네, 그리고 18년에 경기지사가 되시고 22년에 이제 민주당 대표로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셔가지고 이때 이제 그 0.74%로 24만 표 차이로 낙선하셨죠. 참 그 이후 고초를 정말 많이 겪으셨죠. 이 보면 당내에서도 뭐 완전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한 번에 다 일거에 타개한 그 능력을 보면요. 이분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다. 저는 다 보입니다.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럼 인간 이재명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이걸 보면 그 이제 도매산골 안동 도매산골 지금 가보시면 안동 봉화 이쪽에는 정말 그 오지입니다. 정말 오지거든요. 거기서 뭐 산에 좋은 길을 받아서 갖다 그렇게 이제 풍수적으로 가실 분도 계시는데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분 관상을 잘 보십시오. 보시면요. 이게 하관이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딱 받쳐줍니다. 이 균형 밸런스로 보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말년에 이제 관운이 또는 재운이 함께 같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주 대단합니다. 그리고 눈매를 보시면 눈이 아주 무섭습니다. 안 웃으면요. 안 웃으면 정말 무서운 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통찰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민학교 그 당시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못 가고 그 소년공으로 성남시에 이제 가셔가지고 뭐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어려서 신분까지 바꿔가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인간 이재명을 만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래 이제 하늘이 큰 임무를 내기 위해서는 시련과 고난을 많이 줍니다. 저는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련과 역경 없이 그냥 수월하게 이제 좋은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그런 분들은 그 말년이 좀 약합니다. 끝이 좀 약하더라고요. 돈이 많이 있어도 거의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은 부모들이 제대로 된 부모들은 자식을 그냥 사랑으로 키우긴 하는데요. 이게 지나치게 관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생활 패턴이라든지 또는 이 재정적인 면에서
쉽게 안 해줍니다. 훈련을 혹독하게 시키죠. 그러니까 온실 속에 화초로 안 키웁니다. 그러니까 야생화처럼 키우는 것이 자기 말년을 위해서는 좋다. 이제 그렇게 저희들은 다 알고 있죠. 자, 어쨌든 이제 그렇게 자는 배경에 그 성남시장 하실 때도 그렇고 또 대학 들어갔을 때도 거기 이제 서울대에 갈 수 있는 그 실력임에도 그 당시에는 이제 학력고사라고 저희들이 쳤거든요. 저보다 한 살 많으십니다. 학력고사 칠 때 이제 그때 보면은 이제 점수를 가지고 서울대 뭐 어디 다 이렇게 쫙 이렇게 차트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인서울 그 사립대에서 장학금을 우수한 학생들 장학금을 많이 줬어요. 제 친구 한 명도 뭐 하여튼 연고대 정도는 갈 수 있었는데 그거 조금 표현이 좀 그런데 아래 대학에 이제 가서 4년 전액 장학금 그 당시 제 기억에 등록금 면제에 월 15만 원인가 받았습니다. 그 당시 15만 원이면 큽니다. 그 당시 하숙비가 얼마였냐면 저희가 시골에서는 5만 원이었거든요. 그럼 대단합니다. 그래서 뭐 집에 부모님 용돈도 붙여드릴 정도로 그랬죠. 그래서 아마 그 이 대통령께서 그래서 이제 형님 뭐 대학 공부도 시켜드리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가정이 원체 어려웠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를 포기하고 중앙대에서 그 이제 공부하는 걸 이제 뭐 마도 안 들어도 저희는 뻔합니다. 그 뭐 양말도 일주일에 한 번씩 뭐 갈아 신든지 대충 빨아가 소위 이제 빨래비누 대충 빨아가지고 또 독서실 옆에 가면 냄새 막 귀귀하게 납니다. 옷도 안 갈아입고요. 그 시선들 특징이 그랬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그 가난함, 그 어려움, 힘든 거 이런 것 때문에라도 더 이제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하신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 4학년 때 한번 시험 치고 또 그때 1차 합격하고 그 졸업함과 동시에 그 해에 2차를 패스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많은 분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렇다 하시는데 물론 기본적인 머리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버님도 보니까 머리가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뭐 어떤 분들이 이 부모 그 머리가 중요하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게 뭐 과거는 90%라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떻게 학습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는데 환경이 요즘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노력, 의지에 따라서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왜 제가 머리보다 습관, 환경이 중요하냐면 이렇게 이제 청중을 대하실 때 보면은 집중력이 다 이렇게 딱 들으십니다. 집중력이 대단한 모입니다. 그래서 근성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딱 볼 때도 보면 딱 눈을 마주치더라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사람 진심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사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화통합니다. 직설화법으로 바로 쓰죠. 그게 이제 사실은 원래는 정치인이 못 되죠. 못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같으면 뭐 아주 좋아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왜 못 되느냐 하면 발목을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다 보면 직설적으로 막 여러 가지 또 이 가슴이 이 머리를 이제 상회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발목을 잡고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고난 고초를 겪으셨는데요. 이번 이제 대통령 선거를 보고는 저는 어떤 걸 느꼈느냐 하면 그 민주당 내에서 소위 지난번에 본인이 이제 그 하여튼 국회의원은 소추가 되지 회기 중에 소추가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일명 뭐더 얘기하면 좀 그렇고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조금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전부 타결을 해냈지 않습니까? 딱 지금은 뭐 완벽하게 일사불란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공산주의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핍박과 고난을 받고 리더가 유능하면요
전부가 한 몸으로 한쪽 한 몸이 돼서 한쪽 방향으로 다 움직입니다. 모든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근데 리더가 우유부단하거나 또 국민의 지지를 못 얻으면 절대 같이 안 갑니다. 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뭐 이 사람 저 사람 나타나죠.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이 계셨다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보면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가 아주 오픈된 마인드예요. 그거 보십시오. 거기 가덕도 그때 문재인 대통령 뵈러 간다고 인사하러 간다고 양복 다 입고 이렇게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천운이죠. 왜냐하면 칼을 저는 그 자리에서 봤어요. 이렇게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건 이쪽에 오키스에 딱 스치면서 1mm 차이로 생명을 구한 겁니다. 피가 흥건했습니다. 그때는 끝났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이제 하늘이 버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구속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심사할 때도 그때도 다시 살아나왔거든요. 그 이제 하늘은 그런 시련과 고난을 주면서 테스트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한번 보십시오. 온갖 위험, 테러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았죠. 법적인 거는 차차하고라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번 대선에서도 보면요. 만약에 이제 칼을 사전에 이렇게 맞지 않았다면 그게 저는 예방주사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 하면 제가 욕 들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방탄조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실 수 있었죠. 방탄유리도 다 치고 그게 안 좋은 얘기긴 해도 예방주사객이었다. 그 하늘이 미리 점지해 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은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약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지를 보면요. 원래 저는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20% 차이는 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솔직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사전투표하고 이제 그게 여론조사 결과가 8시에 나왔나? 8시에 보니까 12.1%인가 이렇게 차이 나더라고요. 이게 더 차이 날 건데 했는데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이 시아이 보수들 분들이 계시거든요. 탄핵이 잘못되긴 했는데 내가 이게 그래도 이러면 저 민주당이 너무 독주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숨기고 했던 게 우리 통계가 얼마나 정확합니까? 수천 명의 그 표본을 가지고 다 하는 건데 0. 그게 제가 보니까 표준 오차가 0.6%인가 그랬거든요. 0.6%인데 실제 난 거는 2% 이상 차이가 났거든요. 그거는 통계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심리적으로 이제 나는 이제 실제로는 찍기는 이제 2번을 찍었는데 1번이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정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1700 몇십만 표를 얻어서 역대 최다 이제 득표를 하신 거죠. 이제 이런 그 과정들을 보면은 그리고 또 50%를 못 넘었어요. 49. 몇 프로더라 하여튼 그 정도인 49% 내외였던 것 같아요. 애매하게 이제 그래 나온 거죠. 그것도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 한 60% 정도 넘으면 너무 지나치게 독차할 것 같다는 하늘의 뜻 아닌가. 하늘의 뜻이 국민의 뜻이니까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어제 이제 현충일이었고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사실 시골 학교에 지방 학교에 오는 국립대 학생들은요. 사실 솔직히 조금 경제적으로 좀 힘든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도 많이 해야 되고요. 공부에 좀 집중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보시고
저런 분도 대통령까지 갔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그 집중력을 가지면 얼마든지 고시도 폐사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힘든 환경이지만 물론 뭐 좋은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뭐 어릴 때부터 과외받고 해서 바로 이제 뭐 서울대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뭐 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환경이 안 되지만 지금부터라도 집중해서 열정적으로 하시면은 30분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 10시간 대충 TV 보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능률이 오른다 하는 것, 그리고 건강도 잘 지키시고 여러분들 미래를 잘 창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임 대통령에게 그런 것을 배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